제가 이제 교사 출신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변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수능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내신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런 거 나옵니다. 학교 내신에선 그런 게 나와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여러분 지금 보는 시점이 3월이에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하나라도 그렇게 안 풀리면 갖고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굉장히 어색한 곳에서 제가, 여러분도 아마 어색하시죠? 제가 원래 강의실에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다가 오늘은 좀 낯선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Q&A를 많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제가 하나씩 읽어가면서 제가 최대한 다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 의미 있는 것들, 좀 겹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5가지 정도만 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약간 그 라디오 DJ 느낌으로 제가 천천히 소개하면서 좀 답변해 볼게요. 지금 유튜브가 지금 아마 업로드가 될 건데요. 이게 업로드 되는 시점은 이제 2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아마 3월 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의 궁금한 것들은 사실 해소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사 출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교 교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고 어디서 변별할 거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들로 아마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제가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순서대로 행동을 하시면 돼요. 고등학교에 먼저 딱 들어갑니다. 그럼 제일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한다가 아니고 일단 우리 학교의 통합과학을 몇 분의 선생님이 가르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어떤 학교는 혼자서 통합과학을 다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2분이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요.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4분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물화생지 전공자가 다 들어와가지고 통합과학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는 몇 분이 가르치는지를 확인했어. 그럼 두 번째로 그분의 전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전공은 하나예요. 저는 화학이고 어떤 사람은 물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전공에서 여러분들을 변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냥 100%입니다. 그럼 이제 또 물어보겠죠. 선생님, 그분의 전공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지 며칠 안 됐는데 어떻게 알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무실을 보십시오. 교무실에 그분의 자리를 보시면 유독 많이 꽂혀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물리책이다. 물리 선생님이에요. 화학이다. 화학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변별될 거니까 거기는 심한 문제까지 풀고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질문은 추가된 거를 물어봤지만 사실 추가된 것이 있고 삭제된 것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2가지고요. 삭제된 것은 1가지인데, 자, 추가된 게 뭐냐? 없었던 1단원과 6단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삭제된 파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원래는 물리에서 발전이 있고 그걸 가정집에 송전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송전이 어렵습니다. 그게 삭제됐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송전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그 내용이 여러분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소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추가된 내용은 굉장히 쉬운 내용이 들어갔고요. 어려운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눈치가 정말 빠른 아이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품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질문 하셨나요? 자, 어떤 생각이냐면 그럼 어디서 변별하겠다는 얘기지? 쉬운 게 들어오고 어려운 게 빠졌다고? 그럼 그게 좋은 건가? 어디서 분명히 변별하려고 할 텐데 그게 바로 어딜까? 이런 의구심을 좀 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2번째 사연 한번 볼게요. 자, 통합과학 학습을 위해서 필수로 알고 있어야 되는 중학교 내용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있긴 있죠. 그런데 2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내용이 통합과학에 연결이 많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공부한다? 하다 지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측면은 중학교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걸 정리하다가 지쳐요. 자, 이제 2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이 아마 3월일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1달 반? 한 2달 정도 지나면 학교생활 적응했다 싶을 때 시험 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 중요하다고 해서 정리하다 시간 다 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강에서 중학교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질문이에요. 어떤 사연이 또 왔냐. 선생님, 내신 통합과학과 수능 통합과학은 무엇이 다른가요? 이건 뭘 좀 아는 학생이 지금 질문하는 것 같아요. 내신과 수능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단 첫 번째, 수능은요, 기준이 있습니다. 내신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평가원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고 이렇게 낼 거라는 방침이 있죠. 내신은요, 여러분 학교 가보시면 압니다. 그 방침하고 상관없이 가르치고 상관없이 출제합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크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저의 Q&A를 듣고 끝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으로 곱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런 질문을 자꾸 곱씹어 달라는 얘기야 지금. 수능과 내신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수능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다 가져갈 것이냐? 그런 질문을 하겠죠, 그죠? 일단은 수능을 먼저 메인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 마스터 교재 보시면 일단 수능 개념을 갖다가 어떤 기준치라는 것이 있어요. 전국 기준.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준으로 책을 만든 거고요. 학교에서 부교재로 쓰는 것이 있을 겁니다. 완자라든지 뭐 개념 완성이라든지 뭐 탑티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 최소 2-3권 정도는 계속 손으로 드릴 역할 하면서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거 지엽인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거 나옵니다. 학교 내신에선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따로 포스트잇에다 정리를 좀 하세요.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다 라는 것들을 좀 포스트잇에다가 정리를 해서 뜯어서 우리 마스터 교재에다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단권화 작업을 하시면 수능 교재로도 좋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좋으니까 그렇게 단권화 작업을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괜찮죠? 좋아요.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무슨 질문이냐면 가장 좋은 통합과학 학습법이 무엇이냐, 추천한 학습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아마 질문은 이렇게 하셨지만 아마 이런 질문이 내포된 것 같아요.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요걸 줄이면 그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나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엔 그냥 통합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물리 선생님 우리 학교는 없어. 그러면은 일단 물리 나중에 가르쳐. 그러니까 1학기 때는 화생지를 먼저 가르치고 물리를 나중에 가르쳤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통합과학 1은 1학기, 통합과학 2는 2학기. 그렇게 딱 나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는 시점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 2는 어차피 2학기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해봐야 어차피 휘발되고 날아갑니다. 수능은 2년 뒤에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통합과학 1을 그냥 어설프게 한 바퀴 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한 번 할 때 빠삭하게, 통합과학 2 보지 마세요. 아직까지. 통합과학 1을 빠삭하게 심한 문제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통합과학 2에 들어가는 화학 파트가 있어요. 그 화학 파트는 2학기 하면 늦어. 그렇게 한 번 보고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과학 2의 전 범위를 다 보지 마시고요. 그 중에 산화환과 중화반응, 그 두 내용은 겉핥기로라도 한 번 정도 보고서 고등학교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고, 자, 이게 쭉 이제 막 정신없이 보내다 보면 이제 여름방학 금방 옵니다. 자, 여름방학 오시면 자, 이제 뭐 해야 되냐? 그렇죠. 통합과학 2를 빠삭하게 집중해서 심한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선생님, 그럼 통합과학 1은요? 지금 내신 끝났으니까 하지 마.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겨울방학이 딱 와요. 그럼 겨울방학에는 끝나면 안 되고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를 한 바퀴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개념서를 다시 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2학년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니까 시기별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사연일 것 같아요. 자, 가장 질문이 많았던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이 통합과학의 킬러 파트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명확한데요. 물리와 화학입니다. 이 두 군데에서
여러분들 끝까지 발목을 잡을 겁니다. 물리에선 어느 파트라고 보여지냐면 역학 파트가 되겠고요. 이 화학에선 어느 파트냐면 바로 이 산화원과 중화입니다. 둘 중에 좀 더 어려운 게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뒤로 갈수록 산화원에서 양적 관계 계산하는 거, 금속의 이온수 계산하는 거, 여기가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분명히 변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헤쳐나갈지 뭐 방법을 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리 파트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해요. 어차피 지구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이거든요. 어차피 지구에서 할 수 없는 실험을 지구에서 문제를 푸니까 이게 상황을 이해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공식으로 풀어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 파트의 핵심은 아주 건조하게 공식을 최소화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F는 MA 갖고 문제 다 풀 수 있고 1차 함수만 이해하면 문제 다 풀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라도 그렇게 안 풀리면 갖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2분의 1 AT제곱으로 문제를 푼다거나 그럼 이제 시간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1차 함수만 갖고 다 풀 수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가르쳐줬다 끝내면 안 되고 이미의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O2라든지 뭐 탑티어라든지 완자라든지 이런 거 풀어보면서 이 사람 말이 진짜 맞네. 1차 함수 다 풀리네. 이런 것들을 자꾸 체화를 하셔야 저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AT제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식 쓰면서 문제 푸시면 시간 안에 마킹 못합니다. 두 번째, 자, 화학에서 변별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은 양적 관계를 아주 극도로 무서워하고 여러분 선배들 보시면 알 거예요. 양적 관계가 몇 개가 있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2개가 통합과학으로 왔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온수를 계산하는 거, 두 번째는 중화 반응에서 계산하는 거. 요 내용이 통합과학으로 왔기 때문에 요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아주 이게 진화되면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테이블을 그려가면서 푼다든지 분수 스킬로 푼다든지 그러니까 의미 부여 없이 아주 건조하게 푸는 방법들로 헤쳐나가는 걸 보시면 그런 것도 의심하셔야죠. 제3의 문제를 또 풀어보면서 진짜 그걸로 다 풀리는지를 검산하시고 그것이 맞다 싶으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반드시 그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를 어떻게 하면 건조하고 빠르게 풀 수 있을지 그랬다면 아마 3년 내내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들을 제가 한번 서술을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줬고 학생들의 공통점은 바로 막연함일 것 같아. 막연하잖아, 그치?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왜 하필 나부터지? 막 그런 생각할 거야. 우리 선배부터 하면 그럼 뭐 기출문제도 있고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을 텐데 왜 나부터야? 이런 생각들 아마 분명히 할 텐데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면 안 되고 대신 여러분들은 이런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냐? 이제 문과생들도 과학을 시험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건조하게 문제를 푸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는 문제가 조금만 어려워도 알아서 변별이 쫙 될 겁니다. 아마 평가에서는 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 없어요. 분명히 이제 문과생들도 보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저와 함께 간다면 건조하고 빠르게 풀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요. 저 이제 본편에서 여러분들 강좌에서 더 좋은 강좌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빤스런 그렇게 좀 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성마이맥과의 관계는요 사실은 EBS를 시작하기 전부터입니다. 뭐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재밌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고 특히 앞글자를 따서 뭔가를 외우고 이런 거 있죠? 아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고사만 가필드는 양양이 이건 제가 만들면서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정확한데? 우리 엄마가 썼나?